안녕하세요. 날마다 치유입니다. 맨발 걷기를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요즘 황토길의 매력에 푹 빠져 주변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여러 군데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2주 전부터 맨발로 걸어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황토 위를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에 닿는 촉촉한 흙의 감촉이 참 인상적이었고, 곳곳에 설치된 지압불 덕분에 발바닥이 시원하게 자극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토에는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맨발로 황토길을 걷다 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한 날에는 숙면을 취해 피로가 싹 풀리는 경험을 했고, 마음도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발바닥에 집중하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하는 듯한 안정감이 찾아오고 소화도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황토길의 푹신한 촉감과 지압 효과로 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주변에 황토길이 조성된 곳이 있다면 꼭 한번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 걷기를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과 치유의 힘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뇨인에게 열과 성을 다해 맨발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또한 나 역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놀라운 경험을 한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날은 숙면을 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당뇨인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유해 본 결과 맨발 걷기를 통해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그런 사례들을 보며 당뇨의 맨발 걷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년 전에 내원한 박모님은 발저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이제 막 진단받은 당뇨를 완전히 극복하고 싶어 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건 10년 전 뇌졸중을 겪으면서였다고 했다. 그 뒤로 복용하는 약이 점점 늘어났고, 새벽 2시에서 4시가 되어야 겨우 잠들고 살도 빠지는 등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다. 급기야 당뇨까지 진단받았고 설상가상 당뇨 발저림도 온 것이다. 발저림이든 당뇨든 모두 간의 문제라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약을 처방했다. 이분은 한약을 드시는 3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함께 실천했다. 퇴직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매일 맨발 걷기를 2시간씩 했는데, 한약 치료와 맨발 걷기 딱 3개월 만에 모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당뇨약을 모두 단약하고도 당화 혈색소 5.7%가 나왔다. 당뇨 발저림은 모두 사라졌다. 평소 한약만 처방했을 때보다 맨발 걷기를 함께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았다. 실제 2021년 11월 12일자로 방영된 방송 천개누설에 의사가 출연해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이 맑고 튼튼해지고 적혈구의 응집을 감소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고 염증이 완화되고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압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혈액이 맑아지고 튼튼해지니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모세혈관 문제와 관련이 깊은 3대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에 좋다. 혈당이 잘 잡혀도 당뇨병성 합병증이 발병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를 적극 권한다.
만약 발에 상처가 날까봐 주저하게 된다면 맨발 신발을 활용해보자. 맨발 신발은 밑창이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로 되어 있어 맨발로 땅을 딛는 것과 같은 접지 효과가 있다. 또한 밑창이 얇아 발바닥의 감각세포가 자극되는 지압 효과도 있다. 당뇨인은 발의 상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당뇨인에게 맨발 신발을 적극 추천한다. 물론 맨발로 걷기를 한 효과에는 덜 미치지만 그래도 맨발 걷기의 핵심 효과 두 가지인 접지와 지압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당뇨인에게 매우 유용하다. 맨발 걷기의 대표적인 5가지 효과. 내게 진료받는 당뇨인들은 맨발 걷기를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한다. 맨발 걷기를 매번 진료 때마다 강조하고 권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약 치료만 하는 것보다 맨발 걷기를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좋고 빠르다. 다행히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맨발 걷기를 실천 중이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니 맨발 걷기를 했기에 더 빠르게 호전된 5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불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 장애는 대부분 당뇨인이 가지고 있다. 처음에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2회 이상 깨거나 혹은 이렇게 깼을 때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꿈을 많이 꿔서 잠을 깊이 못 자는 등 대부분 수면 장애가 있으며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이런 수면 장애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다. 좀 더 빨리 잠들고 덜 깨고 깊이 자는 것이다. 맨발 걷기를 매일 하지 않는 환자는 맨발 걷기를 한 날 더 잘 자고 하지 못한 날 더 못 자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맨발 걷기를 매일 2주 이상 실천하면 전보다 수면의 양과 질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나 역시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도 확실히 맨발 걷기 한 날에는 더 푹 잔 느낌을 받는다.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이니 맨발 걷기를 하면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둘째, 근육량이 증가한다. 맨발 걷기를 했더니 스쿼트 개수가 늘고 하체에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실제 당뇨 진료를 해보면 인바디상에서 근육량이 늘어간다. 특히 매일 1시간씩 실천하는 분들일수록 근육량 증가가 명확하다. 근육이 생긴다는 건 몸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특히 간 기능이 좋아지는 걸 의미한다. 한의학에서 간과 근육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가려면 간 기능이 좋아야 한다. 나는 요가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에는 어렵던 하체 동작들이 되는 것을 체험했다. 셋째, 마음이 안정된다. 맨발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발에 나의 정신과 마음이 집중된다. 전방주시를 해야 하니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되고 발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닿으니 발에 온 신경이 집중된다. 잡념을 지우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된다. 특히 맨발 걷기를 자연에서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초보자들은 운동장이나 놀이터 흙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산으로, 바다로 가서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걸어보길 추천한다. 넷째,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 식후에 신발 신고 걷기만 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맨발로 걸으면 더 좋아진다. 발바닥에는 오장육부가 있다니 맨발로 걸으면 소화기가 자극되어 소화가 촉진된다. 과식으로 속이 불편했을 때 30분 정도 맨발로 걸으면 속이 빠르게 호전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맨발 걷기를 2주 이상 실천하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변비도 완화된다고들 한다. 특히 평소에 잘 체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식후에 맨발 걷기를 꼭 실천해보자. 다섯째,
손발이 따뜻해진다. 맨발로 걷고 나면 발이 화끈거리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맨발 걷기로 혈액순환이 갑자기 잘 되니 오히려 발바닥이 따뜻하거나 화끈거린다고 한다. 혹은 피가 통하는 느낌, 약간의 저리는 느낌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느낌이라고 덧붙인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이 건강하지 않았던 상태라서 맨발 걷기를 하니 갑자기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느끼는 증상이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기초 체온이 높아져 면역력도 올라간다. 이런 효과를 느끼려면 맨발 걷기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해야 한다. 이 5가지 효과는 약으로도 얻기 어려운 이점이다. 맨발 걷기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위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발의 상처는 항상 조심해야 하며 파상풍 주사도 권장한다. 또한 날씨나 발의 상처 걱정 때문에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맨발 걷기의 원리를 구현한 맨발 신발을 착용하길 권한다. 맨발 걷기가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자. 첫째, 혈액의 흐름이 개선된다. 당뇨병성 합병증은 혈관 문제 때문에 생긴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혈관벽은 녹슨 파이프처럼 조금씩 손상된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피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게 된다. 혈액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눈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콩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콩팥이 조금씩 망가져 결국 투석하게 될 수 있다. 발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발이 저리고 아프고 화끈거리는 등의 불편한 감각이 생긴다. 심하면 발의 일부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바닥에 접지가 되는 선을 연결해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시험을 했는데 맨발 걷기의 핵심 원리인 땅과의 접지가 혈액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내용이다. 패치를 손과 발에 연결하고 반대편 선은 스테인리스 막대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바깥의 땅에 꽂아 놓았다. 몸이 직접 땅에 닿지는 않았지만 선을 통해 바깥의 땅과 연결하여 접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가만히 앉아있게 했는데 그 결과 땅에 연결한 것만으로도 혈액의 속도가 늘어나며 제타 전이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의 속도가 늘어나면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어 혈관이 막힐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제타 전이는 입자들이 붙어 있는지 서로 떨어져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수치이다. 절대값이 클수록 입자가 서로 떨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즉 접지하면 혈액에 있는 적혈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피가 덜 엉겨붙으니 혈액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 둘째, 염증이 개선된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합병증 위험 또한 커지는데 접지가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깥 땅으로 이어진 침대에서 자는 것, 즉 접지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줄일 수 있음을 보고했다.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염증 여부를 확인했다. 염증이 생기면 해당 부위가 상대적으로 뜨거워져 적외선 검사상 빨갛게 보인다. 이 사람은 침대에서 며칠 자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줄어들었다. 땅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맨발로 걸으면 위의 효과와 더불어 근육 자극 등 추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초급자를 위한 장소. 첫째, 흙길.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 흙이 있었는데 요새는 흙이 없는 운동장도 많다. 그리고 흙이 있다고 해도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이 맨발 걷기 초급자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집 주변에 흙으로 된 개방된 학교 운동장이 있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마땅한 학교 운동장이 없다면 놀이터를 찾아보자. 마찬가지로 흙 없는 놀이터가 많아지고 있지만 간혹 흙이 있는 놀이터를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오전과 낮 시간을 잘 활용하면 놀이터 흙에서 편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추천 장소인 흙에서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맨발 걷기를 해보자. 처음부터 어려운 장소에 가면 몸살이 나거나 발이나 무릎이 아프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시작하면 발바닥과 무릎 그리고 우리 몸이 조금씩 적응할 수 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둘째, 공원 산책길. 집 주변 공원에 흙길이 없다면 잔디도 괜찮다. 잔디 느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나 놀이터 흙보다 공원이 더 좋은 점은 새소리도 듣고 나무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신발 없이 자유롭게 느껴보자. 셋째, 황토길. 사실 황토길은 찾기 어려운 장소이다. 요새는 맨발 걷기에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조성해 주는 곳이 있다. 말 그대로 몸에 좋은 황토로 만든 길을 황토길이라고 하는데 푹신푹신한 게 촉감이 좋아서 오히려 흙보다 걷기가 더 좋다. 혹시 황토길을 만난다면 맨발 걷기를 하라고 일부러 조성해 놓은 길이니 망설이지 말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 걷기에 동참해보자. 중급자를 위한 장소. 첫째, 해변. 해변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발이 푹푹 빠져서 체력 소모가 많다. 그래서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은 중급자에게 추천한다. 해변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맨발로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바닷물에 적셔진 모래를 거닐면 땅과의 접지가 더 잘 된다고 한다. 일반 흙보다 바닷물의 전해질 덕분에 훨씬 전도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맨발 걷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둘째, 등산로. 가장 만만한 산은 바로 뒷산이다. 집 주변에 있는 낮은 산부터 가보자. 산에는 오르고 내리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에 지압 효과가 더 커진다. 산에 있는 흙에는 전해질이 많아 접지도 더 잘 되는데 비가 온 뒤에 촉촉한 흙을 밟으면 훨씬 좋다. 만약 맨발로 등산하는 게 걱정된다면 처음에는 맨발 신발을 신고 걸어보자. 맨발 신발의 깔창을 빼고 걸으면 바닥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에는 맨발 걷기를 하기 좋은 산으로 강남의 대모산이 있다. 한솔 공원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전 구간을 다 맨발로 걸을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등산화나 맨발 신발을 신고 걷다가 평탄한 길에서만 맨발로 걸어보자. 적응되는 만큼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세 번째, 지압길. 지금까지 소개했던 장소 중 가장 발이 아픈 장소일지도 모른다. 지압길도 좋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길보다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흙, 잔디, 해변, 산 등을 추천한다. 지압길은 아파서 못하겠다고 맨발 걷기를 포기하지 말자. 오히려 지압길보다 흙, 산 등이 덜 아프니 용기를 내길 바란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전방 주시를 잘해야 한다. 디딜 곳을 눈으로 미리 확인하여 밟으며 아플 만한 돌이나 나뭇가지가 있는지, 위험한 유리나 뾰족한 물건이 없는지 등을 주시하면서 걷자. 더불어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할 계획이라면 파상풍 주사를 미리 맞는 것도 좋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다 끝난 후에는 챙겨간 물티슈로 발을 잘 닦은 후 집에서 깨끗이 씻자. 당뇨인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을 하더라도 당뇨인의 특성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뇨인은 운동할 때 다음에 5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당뇨발은 조심하기. 첫 번째 주의사항은 당뇨발이다. 당뇨발이 있는 경우 운동할 때 조심해야 한다. 운동하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으면서 궤양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당뇨발로 발바닥 감각이 감소한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운동할 때는 두꺼운 양말과 편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만약 당뇨발이 심하다면 가벼운 운동을 위주로 하고 발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상처가 날 수 있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가볍게 걷기는 좋지만 험한 산을 오르는 등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공복에 운동은 금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운동할 때 공복 운동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공복 운동은 저혈당 위험을 높인다. 식후 30분에서 60분 뒤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만약 등산이나 골프를 가면 저혈당을 대비해서 간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저혈당을 대비하는 간식으로 적절한 것은 단순당으로 바로 흡수되는 사탕, 주스, 꿀이 좋고 초콜릿, 우유, 떡은 흡수가 느려서 저혈당에는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 당뇨약을 먹은 직후 운동하지 말기.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바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약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나서는 약 1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다. 네 번째, 고혈당일 때는 운동하지 말기. 공복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동 후 혈당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공복 혈당이 300mg/dL 이상이라면 운동 후 혈당과 케톤이 증가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혈당이 높을 때는 힘든 운동보다는 식단과 한약 등으로 혈당 조절을 먼저 하면서 천천히 걷기 같은 아주 낮은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다섯 번째, 물 마시기.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수분 섭취이다. 운동할 때는 땀을 흘리는 만큼 수분을 신경 써서 보충해야 하는데 특히 당뇨인은 수분이 적어지면 혈당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틈틈이 물을 마시면서 운동해야 한다. 많은 당뇨인이 운동 중 저혈당 쇼크를 겪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위의 5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지혜롭게 운동하길 바란다.